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1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크루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 자,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댓글은 이 댓글을 쓰신 분을 폄하하거나 쪽을 주려고 올린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 프레임 밖에 나와서 또 이 오리지널 모델, 북아메리카, 이런 또 프레임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버린 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대체 역사관을 각각의 방향대로 주장하는 것에서 뇌세척이 많이 당해진 사람들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비행기가 없던 시절, 여객선이 제대로 운항되지 않았던 시절에 시카고 박람회에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나라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카고 박람회 사진. 여러분들이 자, 검색해보면, 자, 1893 사진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사진에는 1893도 있지만, 이 시카고 박람회 이후에 1910년대 사진도 같이 검색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이 사진 중에 자, 이분이 이제 뭐 시암은 태국이다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당연히 시암은 태국이죠. 자, 이 사진 보면 1893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콜럼버스 박람회 제조 및 예술관, 즉 그 시암 태국 전시관이 되겠죠. 이 사진은. 그러면 이 전시관을 자세히 보시면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시암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자, 시암 전시. 그리고 이제 그 사진들 걸려 있는 사진들이 이런 사진들입니다. 액자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기물들 안 온 것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또는 찍어서 전시관을 구성한 거죠. 자, 이거는 3입니까? 3 전시 여성관. 여성관의 정실의 시암 전시. 이런 사진들. 코끼리를 탄 왕자들. 사진하고 실제 이거하고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실 때 이렇게 전시관에 있는 이 액자의 사진들이 또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일단 여기다가 자판을 쳐보겠습니다. 제페니스. 자, 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시카고 박람회 일본 애들 거는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1893 일본 바자, 바자에 뭐 그런 거겠죠. 이런 거 뜨고, 또 가장 유명한 게 이거죠. 1893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열린 세계 클럽 박람회에 아일랜드에 위치한 일본 호우덴 사원 단지. 그러니까 그 시카고 박람회 이렇게 섬 같이 있는데 일본 거 있는 거. 자, 이렇게도. 물론 이제 이 사진 참여하는 사진 있지만 이게 뒤가 그림 같이 보이지만 저거는 이제 사진 뭐 관련돼서.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하고는 또 비교 분석하면 다릅니다. 이 사진은 좀 다른 사진에 뒤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 일본 사원은 이 전체 배경에 등장합니다.
콜럼버스 박람회 사진을 보면, 자, 이쪽 사진 보면, 자, 이쪽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콜럼버스 박람회 일본 건물. 자, 보이고, 자, 여기다 이제 자판을 치면 PA죠. 오늘 할 이야기가 많은데 또 이거 앞에 또 체크를 좀 해야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1893 이후의 사진들도 좀 등장하고, 기본적으로 1910년대까지 일본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자, 이 배 SS 엠프레스 오브 자판 1913년경 시카고 화이트삭스 뉴욕 자이언츠 야구팀이 1913년 1914년 세계 투어를 이루는 이 배를 타고 왔다. 자판이죠. 자, 이 루트를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배는, 이 부분은 또 제가 또 이야기할 건데, 아무튼 저번에 이제 마지막 편에 등장한 명예 해군 제도, 러시아, 이거는 조지 요새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표지 만들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비렐름 2세 또는 니콜라이 2세 다 영국 명예 해군 제도. 굉장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이들이 좋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린스 헨리 프러시아, 물론 이게 이제 빅토리아 여왕 그쪽 아들이지만, 그리고 비렐름 2세하고 또 요제프 황제하고도 친밀도가 높았죠. 자, 이 부분, 앞에 나왔던 이 부분, 이건 간단하게 예전에 정화의 함대, 우리가 이제 신대륙 발견 이전에 자, 정화의 함대 이야기 간혹 이야기할 때 그 당시 명나라 위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지도 보고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프레임의 이 미국의 완성은 지금 이거죠. 이 미국 버전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그 전에 북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중심 무대는 당연히 이 태평양하고 대서양하고 또 멕시코만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멕시코하고 뉴올리언즈. 지금 이 영역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과의 연결성은 오래 전부터 백길은 열려 있었다. 고래 이야기 하면서 열려 있었겠죠, 당연히. 신라 시대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평면지 도상입니다. 평면지 도상. 그래서 중요한 거점이 바로 이쪽이 이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통과하는 이 캐리비안, 이 우측에는 이제 캐리비안 해역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브라질 남미까지 남아메리카 북부까지 연결되겠죠. 과거의 중요한 무대. 이제 이 연결의 문화적 연결성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제나 말하는 일본,
극동이라고 표현되는 이 또는 북아메리카판에서의 동북부로 표현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관통하고 나서의 이야기다. 그 전에 과거사로 갈수록은 낮다. 그러니까 적도와 가깝다. 뭐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바닷길은 열려 있고, 그래서 정화의 함대 이야기 나올 쯤의 무대는 당연히 명나라 초반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퍼졌겠죠. 어떻게? 밑으로도 가고, 백길 따라서, 이거는 좀 화살표를 또, 이건 이제 화살표는 이제 직선이지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당연히, 물론 이게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이제 일본 거치고, 이렇게 오겠죠. 또 유럽 쪽은 당연히 멕시코만 이쪽으로 해서 플로리다 거쳐서 대서양 연결 라인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남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또 이쪽에서 남미 쪽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런 관점으로 백길은 이미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순간순간 망각을 하느냐? 간단한 거죠. 이 북아메리카판을 신대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들 기억 속에 서쪽은 동쪽에서 이렇게 밀린 걸로 이야기 되니까 당연히 이 서쪽 이쪽으로는 백길이 열린 거를 늦게 생각을 하겠죠. 이쪽으로는 백길이 늦게 열린 걸로 생각하겠죠. 이게 이제 신대륙 발견의 그 프레임에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이 정도 설명했으면 어느 정도 맥락은 이렇게 밀리니까, 즉 색깔 구분 잘하고, 제가 하는 말을 이거 매번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밀리니까 당연히 이 서쪽은 백길이 없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있었다. 오리지널 중국 위치를 화살표 복잡한 거 좀 지우고, 자, 당연히 과거의 중국의 명나라의 위치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뭐 이렇게 가고, 화살표 방향입니다. 당연히 이쪽으로 갔겠죠. 간단하게 좌우로. 근데 이제 동선은 일단 퍼지게 되면 이렇게 해안로를 따라서. 자, 아무튼 자, 요거 이해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또 1800년대 말에 당연히 왕리가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보였던 CP10, 그러니까 캐나디안 퍼시픽에서 나오는 일본 황후의 배가 있는 거고, 자, 이 루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셔야 할 게 민영환 루트입니다. 민영환. 검색 인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 잠깐만. 이거를 놓고 민영환 루트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민영환이가 빅토리아 여왕 60주년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 사람으로 고려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고려인이다, 조선인이다. 근데 이제 이 민영익보다 민영환은 기록이 좀 많이 그나마 있습니다. 자, 민영환 1861년, 1905년 대한제국 정치인, 외교관, 장군, 보수개혁 지지자, 흥선대원군이 싫어했던 강력한 영민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렇다 치고 민영환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민영환이가 유럽 방문한 루트를 보시면, 자, 인천에서 1896년입니다. 러시아 특사로 임명돼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했다. 인천에서 엠프레스호를 탑승했다. 자, 정등의 회원이었던 미는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과 친분을 쌓았고 정부에 대해서 온건하고 충성스러운 이런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4월 16일 요코하마에 도착. 한국 공사관 방문하고 캐나다로 향했고 4월 29일 밴쿠버 도착. 5월 5일날 몬트리올 도착. 그 후 뉴욕을 방문하여 RMS 루카니아호를 탑승하고 7일간의 항해 끝에 미는 대표단 리버풀에 도착. 다음날 그들은 베를린 프리드리히 슈트리트에서 도착하였고 5월 18일 8시에 바르샤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군장교가 환영했고 5월 19일 그들은 모스크바로 기차를 타고 들어갔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려군이 믿음직한 군대를 훈련할 때까지 국왕을 보호하는 경비. 물론 이제 이렇게 고려군으로 등장하는 코리아라는 영문이 있으니까 조선의 사정과 필요한 상황에서 조선 코리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등장하죠. 그래서 코리아도 등장하고. 그리고 이 민영환이가 그 빅토리아 여왕 그쪽에도 참석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루트, 자, 여기서 이제 루트가 엠프레스호를 탄다. 그리고 밴쿠버에서 몬트리올까지 아마 기차로 갑니다, 이거는. 그 캐나다 북태평양 철도. 그리고 뉴욕에서 RSM 루카니아호를 타고 이게 이제 대서양 그 당시 횡단하는 배 루카니아호를 타고 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엠프레스호 재팬도 있고 또 자 이게 이제 HMS 엠프레스 재팬 1890년부터 1891년까지 이걸 만든 회사가 이제 이 회사고 이건 이제 1900 비거스 그 1910년대 이제 신문 광고고 이제 선박하고 무기 만드는 선박 무기 이렇게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배가 있고 이제 이거하고 이제 이름만 다르지만 동일 기종 엠프레스 오브 차이나가 있습니다. 1890년, 1891년. 그러니까 이쪽을 밴쿠버에서 이렇게 왕래하다. 밴쿠버에서 거의 보면 홍콩까지 왕래하다. 이것도 표를 좀 해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 이쪽 포인트에서 이쪽 포인트 홍콩 그러니까 이제 이 밴쿠버가 중요해진 이유는 당연히 그 노던 퍼시픽 미국 북태평양 철도나 캐나다 북태평양 철도가 이제 개통되고 나니까 이제 밴쿠버 여기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항이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잠깐 중간에 거칠 수도 있고 그 전에 출발했던 항구들은 미국 쪽 남부나 멕시코 쪽 이쪽이 되겠죠. 이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1890년대부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증기선이죠. 자, 골수 두 개 있는 증기선. 그래서 사진 찾아보면 배 모양은 비슷합니다. 기종이 같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이름이 다른 거죠. 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추리아호 1905년에 그 시어도 루즈벨트 딸 앨리스가 타고 온 그 배가 만추리아호가 있죠. 이거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런갑다 패스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밴쿠버 쪽이 이쪽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두 철도 노던 퍼시픽 레일웨이하고 이제 북태평양 캐나다 철도가 1800년 후반에 개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기점이 만나는 곳이 밴쿠버. 이쪽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기초부터 이제 큰 맥락들을 금정이 해내는 이야기에서 이제 많이 잡아놨으니까 이제 더 디테일한 것들, 차분한 자료들 좀 보면서 우리가 더 사실 이게 더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은 포지션이 잡히는 거죠. 그랬을 때 민영환이가 이 엠프레소 제팬을 탔건 차이나간을 탔건 타고 온 거죠, 먼저. 그래서 이곳에 도착해서 밴쿠버에서 몬트리올까지 가는 철도는, 자, 이 노스펙 미국 거 이거 철도, 태국만키 철도는 시카고로 가는 거고, 이쪽 캐나다께 몬트리올까지 바로 직방으로 달리는 거죠. 몬트리올 뭐 이쯤 되겠죠.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타고 가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만추리아호 하면 등장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이런 유로 이 가장 2014년도에 이제 한부울님, 언제나 강조하는 한부울님,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한부울님 거를 소개하지만 또 한부울님이 잡아놓은 그 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 하지만 그 맥락적으로 한부울님이 세계 사만 역사 연구라는 이 큰 프레임에서 좁혀가는 이 전개 방식들은 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얻을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입니다. 세계 사만 역사 연구 5월 4일 날 1902년 당시 최대 18,000톤급 코리아호를 씁니다. 글을. 북아메리카 수송라인, 태동과 거대한 선박 출현. 그래서 코리아호라는 이름의 탄생과 또 대공화국이라는 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태평양을 횡단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타이탄이고 이야기도 하면서, 자, 여기서 이제 태평양 우편 증기선 회사 등장하면서 코리아 등장하고 이 글이 올라오죠. 이제 18,000톤급 코리아호,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코리아호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이런저런 또 재해석된 짜바리 버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아무튼 이 한부울님 거 2014년도에 이렇게 글이 올라왔던 것과 관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라. 자, 이제 그 다음에 만추리아호.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찾아보셔야 할 또 금성에 사야 되는 이야기. 자, 그러면 그 코리아어를 만든 회사,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보셔야겠죠. 자, 퍼시펙 태평양 메일 스팀쉽 컴퍼니. 자, 역사. 파나마를 경유하는 대륙횡단 노선과 태평양 구간에서 미국 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영국에서 이미 기타 등등. 물론 이제 미국 이전에 영국 이전에 프랑스, 또 이런 것들 이전에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겠지만, 이제 여기서 만든 배들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1921년 기준, 자, 노선. 파나마 운하가 개통했으니까, 파나마 운하 지나서 밴쿠버, 지나서 하와이 지나서 이제, 와서 또 동남 아시아, 싱가포르, 뭐 필리핀, 요코하마, 도쿄, 뭐 인천, 상해 이렇게 해서 스웨즈 운하 통해서 가는. 자, 그럼 이쪽에서 만든 선박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SS 만추리아호, RMS 엠프레스 오브 차이나, 국가명이 붙습니다. 인디아, RMS, 그러니까 이 제페노, 차이나호, 인디아호가 1890년부터 1890년, 91년. 이게 연도가 좀 길 것 같은데, 이게 연도 표기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1800년 후반에 이 세 배가 먼저 HMS 시리즈로는 재팬, 차이나, 인도가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코리아급 18,000톤급이 등장하고 또 만추리아, 몽고로 등장합니다. SS 몽고로가 있고 만추리아 있고 여기 코리아원가 특급이 아마 그걸 보겠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이쪽에서 만든 배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 오레건, SS 파나마, 캐롤라이나, SS 유니콘. 이제 그 이름에 따라서 그 노선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SS 시리즈가 이렇게 콜럼버스, 골든게이트, SS 시리즈가 많이 있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SS 골든에이지, SS 시리즈, 애리조나, 콜로라도, 발틱, 여기 SS 차이나, 아까 봤던. 자, 그 다음에 SS 그레이트 리퍼블릭. 자, 요것도, 자, 뉴욕에서 출항해서 파나마시티, 샌프란시스코, 일본 거쳐서 자 이렇게 홍콩까지. SS 알래스카 있고, 자 SS 재팬 있고, 1867년부터 1874년, 1865년. 자 SS 시리즈가 있는 거고, SS 아시아 1906년, 1911년, SS 산 뭐 어떻게 가야 되거든 빼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SS 시베리아호 등장하죠. 만추리아호 등장하죠. 1903년. SS 몽고로 등장하죠. 그리고 SS 코리아호 등장하죠.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SS 코리아, SS 시베리아, SS 만추리아, SS 몽골.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링크가 잘못될 수도 있고, SS 차이나, SS 나이로, SS 페루, SS 퍼시아인가? 퍼시아? 아시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배가. 그러니까 SS 그 코리아만 있던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 또 이야기 할 겁니다. 보시고. 자, 그러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기록은 다 비교 교차를 계속 앞으로도 더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민영환 루트로 가는 겁니다. 민영환 루트. 그래서 RMS 루카니아입니까? 이것도 이제 대서양 가는 배 콤파니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민영환 루트. 루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뉴욕을 방문하여 RMS 루카니아를 타고 오늘 할 이야기가 이게 또 아닌데 벌써 30분이 루카니아를 타고 이 RMS 루카니아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RMS 루카니아는 블루리본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빠른 배, 미국과 북태평양하고 북대서양을 돌파하는 가장 빠른 배, 경주마에게 붙이는 블루리본이라는 타이틀을 이 배가 갖고 있습니다. 이 블루리본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타이틀이 카이저 윌리엄 이 배로 넘어갑니다. 블루리본 타이틀이. 그러니까 미국 북아메리카하고 유럽하고의 가장 빠르게 아마 7일 그때 당시 블루리본 루카니아를 타고 민영환이가 가는 루트. 자, 이거는 이제 이 카이저 윌리엄 내부 또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RMS 타이타닉 1912년 그리고 이 RMS 타이타닉은 그러니까 이거 배가 시리즈가 거의 좀 3개 시리즈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올림픽 호가 있고 또 브리트니 호가 있습니다. 이 RMS 타이타닉하고 동종 시리즈가. 얘는 에게 침몰하고 얘는 독일군하고 좀 싸워서 이겼다는 그 배고. 자, 그래서 타이타닉이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타이타닉은 1912년 첫 항해 때 좌초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 타이타닉의 묘한 이야기가 또 뭐가 있냐면 이 타이탄 관련된 소설이 1898년도에 나옵니다. 침몰하는. 자, 이것도 잠깐 걸어나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모건 로버트슨 이 사람이 그 책을 씁니다. 타이탄의 난파라는 책을 몇 년도에? 1898년도에. 근데 이 책은 타이타닉과 거의 유사한 스토리로 미리 나와서 비교가 많이 되는 책입니다. 이것도 이 모건 로버트슨이 쓴 책 중에 1914년 새 버전에 실린 단편소설 일본 제국 간의 미래 전쟁을 묘사하는 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죽음이 좀 1915년도에 허망하게 죽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건 이제 9.11하고도 비슷한 거고 이 암시적인 거 또는 시나리오가 있는 거 기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모건 로버트슨이 쓴 타이탄의 난파. 이 타이탄의 난파가 1898년 14년 후에 타이타닉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책의 내용이. 빙산에 부딪히고 이 책의 시나리오대로 타이타닉이 사건화가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음모로 해서 많이 유명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타이타닉이 또 침몰이 음모론적으로 또 이야기되는 거 하나가 바로 반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대거
죽습니다. 이 첫 항해 연방준비제도 1913년도 일어나고 이 사건은 1912년도에 일어납니다. 이것도 음모론에서 꽤 유명한 거죠. 1912년. 그리고 연방준비는 1913년.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이야기할 건데, 그 가문 쪽으로 이 에스트로 가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이 호텔. 이게 무너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어서고, 자, 이 에스트로 가문의 이 사람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또 방금 이 루트하고 민영환 루트에서 북태평양 또 미국 서부에서 중요한 가문입니다. 존 제이콥스 에스터 4세. RMS 타이타닉에 탑승한 가장 저명한 미국인 승객 중 한 명. 항해 중에 침몰하였고 사망했습니다. 에스터는 RMS 타이타닉의 가장 부유한 승객이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겼으며, 이제 이 사람이 이 연방준비제도 요거 반대한 세력 중에 한 명이다. 가문 중에. 그런 썰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자, 어느 쪽 가문하고 연결되냐면, 자, 그의 자매 헬렌입니까? 남편은 외교관인 제임스 로지 루즈벨트 가문이었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즉, 프랭클린 D 루즈벨트하고 에스터하고 이렇게 가문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 아스토리아 호텔을 무너지고 여기에 가장 높은 빌딩, 그 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는 그 투자 세력들하고 디 루즈벨트하고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튼 이 에스트로 가문이 이 비버 클럽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에스트로 가문은 그 약간 귀족, 왕당, 로얄파, 캐나다파 이쪽하고 좀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이야기할 때 이 버지니아에 담배 클럽이 있고 북부에는 비버 클럽이 있습니다. 이 모피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 그래서 아무튼 이 타이타닉이 중요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이거죠. 이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저번 편에 하려다가, 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할 겁니다. 왜? 중요하니까. 시간 좀 체크하겠습니다. 39분. 적절합니다. 아무튼 에스트로 가문은 또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자, 그래서 러시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 그 알렉산더 2세, 이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폭탄 민씨 가문하고 이 폭탄으로 암살당한, 자주 등장했죠. 자, 이렇게 죽음. (1881년) 암살당했을 때, 잠깐만. 자, 이렇게 차량 폭발로 죽은, 이 부분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자, 그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다섯 번째 아이이자 네 번째 아들. 해군 경력으로 선발된, 자, 아무튼 러시아 해군이고 모든 유럽 군항을 방문했고, 자, 러시아 제군 해독으로 중위로 임명됐고 러시아의 모든 유럽 군항을 방문했습니다. 1871년에 그는 미국과 일본의 친선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71년 이전에 남북전쟁 때도 그 뉴욕에 방문을 합니다. 1883년 그는 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새로운 함선과 군항 현대화를 통해 러시아 해군의 장비를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1905년 스시마이전에서 러시아가 패배한 후 그는 지휘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 대충 초기 생활 패스하고 해외 투어. 이거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성. 우리가 미국을 독립협회로 말하면 일본 관점으로 말하면 하그 무사가 되는 거고, 이 러시아 황제 로얄 패밀리들은 로얄가가 되는 거죠. 이 그들의 관계. 자, 미국 1867년 데이비드. 미국 함대가 상트페테부르크에 와서 이제 1871년에 러시아 제국 해군 장관인 니콜라이 카를로비치 그라베가가 여차여차해서 미국의 알렉세이, 이름도 힘드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을 함대를 파견하죠. 친선대사로. 그랬을 때, 자, 먼저 출발한 거. 함대는 먼저, 자, 러시아 함대를 말하겠죠. 크론슈타트에서 출발을 하고, 코펜하겐의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9세. 자, 미국, 유럽의 할아버지, 크리스티안 9세. 유럽의 할머니, 빅토리아. 자, 이 후손들이 유럽의 로얄 패밀리가 얽히고 설키고. 자, 그래서 자, 크리스티안 9세 만나고, 큰어른이니까, 영국 기업의 러시아 함대 작센 브루크 에드벌른 공작 엘브레드를 또 만나고, 자, 그 로얄들 패밀리. 웨일즈 왕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아파서 못 만나고, 에드워드 7세입니다.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이 취소했고, 러시아 함대는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자, 러시아는 뉴욕 항만제도 러시아에서 이제 뉴욕에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에 사무엘 필립 리, 즉 그 로버트 리 사촌이죠. 미국 남북전쟁 로버트 리의 사촌 마주고 나갑니다. 미국 배는 이로커이 캔자스. 근데 이제 이게 왔을 때 주로 미국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보면 거의, 자,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등장, 이건 읽어보시고, 애네폴리스 가서 해군 사관학교를 방문합니다. 두 번째, 브루클린 해군 주둔소를 방문합니다. 포트 워즈워스 거버너 섬을 또 방문합니다. 이게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는 다 가는 겁니다. 미군 육군 사관학교 방문합니다. 이게 1800년대 남북전쟁 끝나고 이후니까. 그 다음에 뭐 음악쇼 보고, 자, 필라델피아에 가서 조지 미드 장군 만나고, 또 여기서도 해군 조선소 베어드 기관차 광장 지라드 대학 갔다 옵니다. 매사추세츠 스미스 앤드 웨슨, 자, 총기 제조업사 방문합니다. 리볼브를 선물로 받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하고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자, 찰스타운 갔다 오고, 보스턴 극장 갔다 오고, 자, 캐나다 또 우회합니다. 몬트리올 가서 퀘벡의 라신을 방문하고, 오타와 들렸다가 해밀턴, 그 다음에 나야가라 폭포 갔다 오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오래전 병란으로 이야기했던. 자, 그 다음에 뉴욕 버팔로, 또 디트로이트.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디트로이트, 자, 시카고 나오면 도시 대화제로, 이건 디트로이트구나. 시카고, 도시 대화제로, 시카고 대화제, 회복 중인 시카고 시장이 조셉 메들에게 편지 쓰고, 시카고 노숙자들에게 25만 달러, 노숙자들에게 금으로 5천 달러를 주고, 알렉세이 또한 가축 돼지 공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시장 조셉 메들에게 시카고에 돈도 줍니다. 이 뉘앙스를 보셔야 됩니다. 시카고 대화제에 가서 시카고에 금으로 돈도 주고, 자, 미국의 각국 해군 기지, 군사 기지, 총기 만드는 기지 다 방문하고, 음악쇼 보고, 또 시카고 방문해서 대화제에 나서 돈 주고, 여차여차 화이팅 하나 하고, 자, 그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박람회 1893. 여기는 1970년대입니다. 도시의 자유, 미럴키 방문합니다. 미럴키도 대화제가 예전에 있었죠. 세인트루이스 도착해서, 자, 연예인도 만나고, 여성에게 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브래스카 오마오에 도착합니다. 사냥터로 또 사냥도 합니다. 귀족들이니까. 자, 이렇게 인디아나와 같이 버펄로 사냥. 서부 사냥, 버펄로 사냥 이렇게 하고, 또 귀족, 해장 귀족, 여차여차. 자, 인디언도 만나고, 그 다음에 남부의 신시내티, 켄터키주 루이빌, 메머드 동굴 방문하고, 뉴올리언즈도 도착합니다. 빅스버그. 마다그라 축제에 참석하고, 남북전쟁 관련된 리처드 3세 뭐 공연 일타 보고, 많으니까 빨리빨리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동 투어를 합니다. 쿠바, 하바나, 리우데자네이루, 남아메리카 돌아간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가 없으니까. 황제 만나고, 케이프타운, 바타비아, 싱가포르, 홍콩, 광저우 도착해서 1872년에 일본에 도착합니다. 나가사키 항구에 닻을 내렸고, 자, 천황 만납니다. 요코하마, 메이지 천황 공식 연적받고 요코하마로 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서 태평양 함대 기지에 도착하고, 시베리아를 건너 페테부르크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여동생 빅토리아 여왕하고 알프레도 왕자하고 최근 결혼한 대공비 마리 알렉산드로브나를 방문하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1년 넘게 세계 여행을 합니다. 러시아 제독. 그러니까 이게 세계 여행을 아마 1년 넘게 하는 건데, 여기에 오고 간 지역들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지금 미국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이걸 단편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현대사의 정치적인 그 순방 이런 외교를 느껴보시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 로얄 입장에서, 왕족의 입장에서 미국을 방문합니다. 전 세계를 또 방문합니다. 그래서 만국 평화협회를 니콜라이 2세가 세계 평화를 회의를 소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오도 루즈벨트한테 뺏기는 거고, 한국협회, 독립협회 이런 관점으로. 그리고 이 시카고 만국 박람회라는 것도 결국은 딥하게 들어가면 이 러시아 왕족들, 영국 왕족들, 독일 왕족들 관련된 스토리로 극상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뉘앙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끝발이 좋았다. 1800년대 중반부터 말, 그리고 1900년대 초.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막 러시아 혁명, 이 러시아 쪽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 쪽하고 오스트리아 쪽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미국 해군들, 복장들 좀 낮죠, 급이. 왕족들하고 로얄리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원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